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는 미드 조정식입니다. 자, 지금부터 2026학년도 수능을 앞둔 괜찮아 어휘편 OT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요 괜찮아 어휘편과 관련해서 제가 인강 딱 출사표를 던진 이래로 매번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다른 어휘 강좌하고는 다른 어휘 책과 뭐가 다르냐거든요. 특히나 제가 정식 복화, 조정식 복화 이런 걸 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책과 이 책이 뭐가 다르냐, 네가 가지고 있는 원래 복화 책이랑 뭐가 다르냐, 뭐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냥 이 어휘 책은 아예 접근법 자체가 좀 달라요. 이게 무슨 얘기냐, 기출 문제로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이제 지문이 하나 있는데 이 지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일 핵심적인 어휘가 이거였거든요. 참고로 이 문제는 24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제목 문항으로 출제가 됐는데요. 제목 문항 내에서도 정답률이 굉장히 낮았던 문제입니다. 전체 문항들 중에 여러분들 이제 지금 고1, 2들 뭐 이 영상 보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텐데요. 보통 주제 제목 요지 문제 되게 쉽다라고 생각하잖아. 심지어 어떤 분들은 듣기 중에 문제 푸시는 분들도 있잖아. 되게 웃긴 게 이게 제목 문항이었는데도 당시에 구평에서 정답이 50%를 밑도는 꽤나 어려운 문제로 나왔었어요. EBS 기준입니다. 왜 그러느냐? 사실 여기서부터 글의 흐름이 바뀌거든요. 근데 여기 but이나 however이 있으면 글의 흐름이 바뀐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걸 모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요? 문장 자체의 의미, 문장 자체에서 제너럴이 가지고 있는 의미, 요걸 모르면 판단을 할 수가 없는 문제였거든요. 자, 말 나온 김에 제너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무슨 뜻이죠? 일반적인. 맞아. 그럼 뒤에다가 단어를 한번 넣어볼게. hospital. 일반적인 병원. 요런 말도 넣어볼까? anesthesia.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 마취. 일반적인 마취. 또 한번 가볼까? general cleaning. 청소. 일반적인 청소. 근데 생각해보면 이런 말 쓰는 사람 없단 말이야. 일반적인 병원, 일반적인 마취, 일반적인 청소가 뭐야. 근데 요거 단어의 의미를 확장시켜보자. 정확하게는 단어의 이미지를 파악 한번 해보자. 오케이? 단어의 이미지를 파악을 한번 해보자고.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잠시만 이 general이라는 말을 하기 전에 제가 다른 얘기부터 먼저 해보고 다시 일리로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OT니까 어깨 힘 풀고 아, 조정식이 수업하는 스타일이 이런 거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미국인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라고 쳐봅시다. 그리고 이 미국인이 한국에 귀화를 하기 위해서 한국어 인증능력 시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 친구가 공부를 하다가 이런 단어를 본 거야. 붙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단어죠. 아마 뭐 표준 발음 기호로 막 발음 기호도 적혀 있을 거예요. 막 따 뭐 이렇게 아마 이제 발음 기호도 적혀 있을 겁니다. 아, 이들은 미국인들은 한국어를 영어로 풀어주는 사전을 보면서 공부를 할 거 아니야. 우리랑 반대로 우리는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해주는 사전을 보겠지만 여기서 공부를 좀 하려고 했더니 붙다의 뜻이 이렇게 나와 있어. 첫 번째 스틱, 우리말로 얘기하면 그대로 달라붙다죠. 그리고 옆에 예문 적혀 있어. 너 머리에 껌 붙었어. 2번 패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 예문도 있어요. 그녀는 마침내 시험에 붙었다. 3번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take side. take side 편들다? 이 말 왜 이렇게 쓰지? 예문 그 사람은 상대편에 붙어버렸다. 상대의 편을 들었다는 얘기 맞죠? 네 번째 이게 제일 황당합니다. live with. 함께 살다 이 말이 왜 붙지? 예문 들어보면 납득이 돼요. 아, 너 그 나이가 되도록 엄마한테 붙어 사니? 듣고 나니까 붙다 맞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딱 보고 난 외국인이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 쌤, 하나의 단어에 너무 많은 뜻이 있잖아요. 어디까지 외워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1번까지만 외우고 말고요. 조금 부지런한 사람이라면 2번까지 외우는 거예요. 쫙 이렇게만 외웠어요. 근데 이 친구가
시험을 딱 치러 갔더니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가기에 알맞은 단어를 고르시오 했는데 이런 문제가 나온 거야. 간에 블라블라 쓸개 블라블라 한다. 너 아잖아.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한다잖아요. 피디님 뭔지 알죠? 우리 잘 알고 있는 속담입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한다는 얘기는 이쪽 편에 붙었다 저쪽 편에 붙었다라는 뜻이에요. 껌 달라붙듯이 붙는 건가요, 피디님? 아니죠. 시험에 붙는 건가요? 아니죠. 상대편에 붙었다 이 붙었다죠. 이거 3번 뜻으로 출제가 된 거라고요. 이 뜻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 거야. 그러고 나면 이제 문제를 딱 틀리고 난 다음에, 왜냐면 우리는 2번 뜻까지밖에 안 외웠으니까 3번 뜻으로 나오면 판단을 못하는 거죠. 틀리고 난 다음에 이 얘기하는 거죠. 나는 2번 뜻까지 외웠는데 시험에 3번 뜻이 나와버렸어요. 어디까지 도대체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됐던 상황 아닌가요? 우리가 보통 영어를 공부할 때 많이 겪는 거잖아요. 한 단어가 뜻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단어의 뜻을 어디까지 외워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본 뜻 1, 2번 정도만 외웠다? 시험에는 꼭 3번 뜻 나와. 그럼 다행이지 한 7번 뜻 정도가 나와.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고민인 거야. 단어 뜻을 어디까지 외워야 될까? 이건 비단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 여러분들만 하는 고민이 아니라요. 나중에 공인 영어 시험을 준비하고 공무원 영어 시험을 준비하는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많이 겪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다시 여기 붓다의 의미로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국인들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요. 한국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피디님 예문 한번 같이 들어봐 주세요. 머리에 껌이 붙었어. 그녀가 마침내 시험에 붙었어. 그는 상대편에 붙어버렸어. 너 그 나이를 먹도록 엄마한테 붙어 사니에 붙다가 문맥적으로 느낌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붙다라는 단어가 주는 그냥 원래의 이미지 그 자체가 많이 다른가요, 피디님? 다 똑같죠, 한국인들 느낌이랑. 뭔가 어딘가 찰싹 달라붙어있는 그 느낌이에요. 그런 거라고요. 원래 어휘라는 게 외국어로 번역하다 보면 여러 다의 어처럼 표현이 되어 있지만 실제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이미지는 원어민에게 있어서는 한 가지 이미지입니다. 아니 우리 한국인한테 봤을 때는요. 머리에 껌 붙었다나 시험에 붙었다나 상대편에 붙었다나 다 같은 이미지라니까요. 제네럴도 똑같아요. 돌아와 볼게요. 제네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의미 뭐죠? 일반적인. 자, 근데 일반적인이라는 말의 이미지를 확장시켜서 생각해 봅시다. 조정식의 영어 교습법은 여러 상황에 일반적으로 통한다. 피디님, 일반적으로 통한다는 얘기는 한두 상황에만 통한다는 거예요? 두루두루 다 통한다는 거예요? 두루두루 다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네럴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냐면 전반적으로. 한두 군데만이 아니라 두루두루. 이런 이미지예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 가봅시다. General Hospital. 병원은 병원인데요. 한두 개만 진료 과목을 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다 보는 병원이에요. 네 글자로 무슨 병원? 종합병원이 되겠죠. 이제 괜찮나요? 어네스테이지아, 마취를 시키긴 할 건데요. 한두 군데만 마취시키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다 마취시킬 거예요. 네 글자로 무슨 마취? 전신 마취. General Anesthesia. General Cleaning, 청소를 하긴 할 건데요. 집에 한두 군데만 청소할 게 아니라 두루두루 전반적으로 다 청소할 거예요. 세 글자로 무슨 청소? 대청소. 이렇게 되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제너럴의 설명 방식은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제너럴 설명 방식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성호 통번역사님이 오성호라는 통번역사님, 저보다 영어 월등하게 잘하시는 분입니다. 이 통번역사님이 쓰신 해피는 행복한이 아니다라는 책, 절판됐다가 최근에 다시 출판됐더라고요. 이 책에서 설명된 방식을 제가 그대로 차용한 겁니다. 출처 밝혔어요. 요렇게 제너럴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제너럴 뭐요? 한두 군데만 국한된 게 아니라 두루두루야. 이걸 알아야 이 문장이 읽혀. 잘 봐. 이렇게 됐어. 자, 머스티 같은 단어 좀 어려운데 곰팡내 나는 뭐 구닥다리 이런 뜻이에요. 잘 보세요. 웹 이전에 신문사의 아카이브 기록 보관소는 크게 봤을 때 곰팡내 나는 영역이야. 누구의? 전문 연구자들과 언론학부 학생들의. 다시, 신문 아카이브는 누가 가던 곳이라고요, 피디님? 전문가와 학생들, 언론 전공 학생들이요. 다시요. 원래 신문 아카이브에는 전문가들이 가고요. 언론을 전공한 학생들이 가는 곳이라고요. 여기까지 납득됐어요?
네, 다음 문장 봐봐. 어머나 여기 아카이브, 신문사 아카이브. 피디님 원래 누가 가던 곳이요? 전문가랑 언론 학부생들. 근데 여기 아카이브에 제너럴 두루두루 다 접근 가능해졌어. 피디님 두루두루 다 접근 가능해졌다는 얘기는 전문가만 간다 아니면 일반인들도 간다? 일반인들도 간다는 거잖아요. 완전히 내용이 바뀌기 시작한 거라고요. 이게 제너럴의 뜻을 모르잖아요. 글을 포착하지 못해요. 이게 글의 주제와 직결되는 거거든. 아, 이 수업은 이런 포인트들을 배우는 거예요. 이 수업에서 배우는 어휘의 첫 번째 패턴. 오케이. 어휘의 이미지 확장입니다. 됐죠? 이게 이 수업에서 배우는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럼 모든 단어에 이렇게 이미지만 확장하느냐? 아니요.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자, 요 문제는요. 2022학년도,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이죠. 수능에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당시 수능에서 오답률 1위를 기록했던 문제인데 단순하게 이게 오답률 1위가 포인트가 아니고요. 수능에서 가장 이의제기가 많았던 문제입니다. 이의제기가 많았던 문제예요. 자,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 퀘스천이거든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퀘스천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는 ing를 붙여놨으니까 동사로 쓰였을 거야. 그쵸? 명사에 우리는 ing를 붙이진 않잖아요. 동사에 ing를 붙이잖아요. 이 정도 문법적인 건 알고 있다고 생각할게요. 당연히 퀘스천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질문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 단어의 이미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자, 퀘스천이라는 단어의 이미지는 물음표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피디님, 퀘스천의 이미지는 물음표 납득되죠? 근데 물음표라는 게 누구한테 저기요 이거 뭔가요? 라고 질문하는 것도 되지만 물음표는 이런 느낌도 되죠. 응? 어떤 느낌이냐면 의문을 품다. 머리에 물음표 어떻게 써? 응? 의문을 품다. 피디님 납득되죠? 아니 그럼 강사의 1번이랑 2번이랑 같은 말 아니야? 아니죠. 완전 상황에 따라서 정반대의 의미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생각해 볼까요? 나는 조정식에게 영어 질문을 했어. 피디님, 영어 문제를 조정식에게 물었다는 얘기는 조정식의 실력을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믿으니까 질문한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나는 조정식의 영어 실력에 대해서 의문을 표해. 피디님, 이렇게 얘기하면 조정식의 영어 실력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게 돼버리는 거죠. 완전 의미가 다릅니다. 자, 의문을 품다는 불신에 가까운 느낌이에요. 그래서 영영사전을 보면 퀘스천에 doubt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여기는 이제 해석 한번 해봐봐. 내가 이제 지문 내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기 요 부분만 포인트만 잡아볼게요. 지속적으로 질문해 뭐뭐에 대해서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뭐니라고 순진하게 그냥 물어보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속적으로 뭐뭐에 대해서 의심해 라고 얘기하면 피디님 이걸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 지문에서는 질문의 대상이 되는 것과 의심의 대상이 되는 것들 둘 다가 언급이 돼요. 그리고 선지에도 그 내용이 둘 다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의 제기를 한 거예요. 이건 복수정답 인정해야 된다. 그런데 실제로 이 단어의 용례를 보면 이 지문의 문맥상으로는 이 뜻, 의문을 품다라는 뜻으로밖에 사용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질문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려면요. 뒤에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질문의 대상이 되는 사람, somebody, 이거 somebody의 줄임말입니다. 사람이 따라 나와야 돼요. question 하고 난 다음에 조정식, question the man, question the teacher 이런 식으로 질문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따라 나와줘야 된다고요. 있나요? 없죠. 이건 무조건 의심하다 이 뜻입니다. 이런 걸 이 수업에서 배울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출에서 이런 것들을 묻거든요. 두 번째. 단순하게 이미지 확장을 넘어서서 오케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통념적인 의미 그 넘어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통념과 상반되는 어휘의 의미 요거를 알려드릴 거예요. 보통 퀘스천 하면 질문하다만 떠올리는데 이게 오히려 의심하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여기다 2번으로 적었습니다만 실제로는 퀘스천 동사로 쓸 때는 의심하다가 디폴트 훨씬 더 많이 쓰이는 뜻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저는 전치사의 의미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제가 오브를 뭐라고 해석했니?
뭐뭐에 대한이라고 해석을 했거든. 이것도 기출에 나와 있는 문제인데요. 20학년도 6월 평가원에서 어휘 문제로 나왔던 문제인데요. 오케이? 여기서 잘 보세요. distrust of her 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정확하게 distrust of one이 나왔다고요. 자, of라는 거의 기본 의미 뭐죠? 뭐뭐의. 근데 of는 맥락에 따라서 뭐뭐에 대한이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피님 뭐라고 해석될 수 있다고요? 뭐뭐에 대한. 여기도 보세요. 뭐뭐에 대한 의심. 그러면 여기에는 of는 뭐뭐의라고 해석하면 한 사람의 불신이 되는 거고. 아니, 그렇게 해석되면 누가 불신, 이 사람이 불신을 하고 있는 거죠. 불신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근데 of에 무슨 의미도 있다고요? 뭐뭐에 대한. 그렇게 해석해보면 이 사람에 대한 불신. 그러니까 남들이 얘를 안 믿는 게 돼요. 피디님 의미 완전 달라진다는 거 알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다가 밑줄을 치고 이 단어를 쓰는 게 적합한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어휘 문제로. 그러니까 이제 시험장에서 애들은 대멘붕인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 문제가 평가원 모의고사 전체 문항 중에서 오답률 2위를 기록했습니다. 전치사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면 문제를 풀 수 없어요. 참고로 말씀드린 여기 5분은 뭐뭐의가 아니라 뭐뭐에 대한이라는 의미로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그래요? 그걸 뒤에서 배우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이 수업에서 다루는 게 뭔지 알겠죠? 이 수업은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알아야 될 단어들, 그러니까 necessary라는 단어의 뜻, realize의 뜻, responsibility, consistent라는 단어의 뜻들, 이런 것들을 commitment라는 단어의 뜻들을 설명하는 그런 복화 강좌가 아닙니다. 그건 조정식 복화 강좌 혹은 정식 복화에서 들으시면 돼요.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고 싶은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기출을 통해서 봤을 때 그냥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좀 확장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다 알아야 되는 경우, 학생들은 이 단어의 뜻들을 1번, 2번까지만 외우겠지만 실제로는 1번, 2번만 외우는 게 아니라 전체 이미지를 확장해서 한 번에 뜻들을 외워야 될 단어들, 기출 기준으로 다 골라냈습니다. 학생들은 통념적인 의미만 딱 알고 있지만 그것만 알아서는 시험장에서 틀릴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들도 기출에서 다 골라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 전치사들을 문맥에 따라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도 싹 다 골라냈습니다. 그걸 기출 문장과 기출 문양을 좀 더 문장을 좀 더 간단하게 다듬은 변형 문장을 통해서 설명드리는 것, 이게 이 강좌의 목표입니다. 자, 이 강좌의 수강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 이 강좌의 수강 대상은요, 전 학년 등급 무관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등급대의 학생들이 들어도 얻어갈 게 있는 강좌예요. 단 5등급 미만은 힘듭니다. 왜냐면 그 경우는 이제 애초에 알파벳으로 된 단어 자체를 못 읽기 때문에. 대신 1에서 5등급까지는 어떤 등급대 학생들이든 다 얻어갈 게 있는 강좌입니다. 그리고 되게 놀랍게도 어휘 강좌인데 최상위권 학생들에게 가장 호평이 많은 강좌예요. 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도 뭐 연대 의대 간 친구, 뭐 연대 물리학과 간 친구, 서울대 약대 간 친구들이 처음에 이 강좌로 저한테 입문을 한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최상위권들에게 굉장히 호평이 많은 강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의의 구성에 대한 얘기만 하고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강의 구성은요, 총 18강이고요. 한 강당 저는 35분 내외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8강의 35분을 통해서 수능에서 나왔던 여러분들 힘들게 했던 단어들과 어휘들을 싹 다 정리하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강좌의 제목이요, 괜찮아 너만 모르는 건 아니야예요. 이걸 듣고 이제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학생 한 명만 모르는 게 아니라 남들도 다 모르는 거면 굉장히 심란한 것 아니야. 아닙니다. 여기서 너만 모르는 건 아니야는 이 의미예요. 누구나 모르는 의미들의 단어들을 다룰 거고요. 그리고 그걸 가장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제가 제시해 드릴 테니 괜찮다고요. 믿고 따라오시면 된다고요. 자, 본 강좌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은 이런 단어에 숨어있는 의미 모르셔도요, 이 강의 18강 들으면서 충실히 복습만 하시면요, 많은 것들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예습이요? 필요 없습니다. 복습만 잘하세요. 그럼 저는 본 강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